그동안 처음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증시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관세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학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했는데 이에 반면에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증시의 유동성 자체가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호주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만나면서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트럼프가 일본을 바라보는 기조가 조금은 완화되는 제스처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 이 이야기가 나올 때 호주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조건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쿼터제를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쿼터제를 도입한 나라임에도 25% 관세는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호주는 그 리스트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호주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국에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결국 이제 이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면서 각국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해, 아니면 우리 나라 기업의 어떤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잘 대응하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또 온화한 제스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호주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지혜롭게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합니다. 지금 금값은 뭐죠?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상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금괴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뭐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지금 못 판다라고 할 정도로 금에 대한 지금 수요가 높아진 상황인데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역 협정이 될지 무역 전쟁이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 협정이 된다면 당연히 금의 가격이 조금은 플랫하게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칫 이게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과거보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동네에 요새 금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금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증시 안에서 금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품에 또 관심도가 많이 몰려지는 그러한 상황이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수도 연일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과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값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값을 너무 추격해서 쫓아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매크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매크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 그렇게 반기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트레이딩에 좀 능하시거나 트레이딩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 없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싸게 살 수 있고 높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시장이라서요.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저는 선침의 관점으로 차라리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부터 살펴보자면 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호주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왠가 살펴봤더니 호주가 최근에 미국의 이 비행기를 또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이제 각국의 스탠스는 미국의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하거나 혹은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돼야지만 이 관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연일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게 관세라는 게 무역 협정이냐 무역 전쟁이냐에 따라서 이 금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조금 유의해 보시고 오히려 지수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키워드가 몇 가지로 갈리고 있더라고요. 뭐 금이라던가 가상화폐 혹은 또 미국 국채 이렇게 좀 키워드가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국채 팔아서 금을 사들여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의 가격이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본인들의 이제 목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미국 국채에 대한 큰 손님이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이 미국 국채를 예전처럼 장기채에 대한 어떤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중국은 러시아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 겁니다. 아니 달러가 국제 통화에서 가장 넘버원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었더니 본인들 마음대로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동결을 시켜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걸 대체할 만한 자산을 계속 찾는 거죠. 그 대체할 만한 자산이 바로 가상화폐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할 때 아마 투자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원화를 가지고 바로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를 가지고 USDT라든지 USDC라고 하는 테더를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그 테더를 가지고 코인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채를 사는 것보다 이 테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것보다 테더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테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또다시 가상화폐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좀 펼쳐지면서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느 분야든지 누가 더 많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먼저 패권을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전에 누가 더 용이하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쏠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시세가 많이 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금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시세가 나고 있고 코인도 최근에는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또 상승세도 나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시세를 움직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세가 난 상품들을 좀 쫓다 보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셔야 될 때 투자의 가치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 차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이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풍부한 쪽에 조금 더 관심도를 두는 게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쵸. 지표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약간 혼란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소비심리조사에서는 관세부가 우려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경계를 다시금 또 고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 인상 요구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자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힌트는 이 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준 FOMC 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파월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들 자국 경기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좀 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 혹은 인상을 해야 된다. 혹은 지표를 좀 봐야 된다. 뭐 결국 많은 이야기를 나오지만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지표가 아닙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표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만큼의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너무 지표에 딥하게 좀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가 앞으로의 이 관세 정책을 더 과감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카드로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0월, 10월, 11월에 있었던 그때의 영향력만큼 지금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세라는 게 협상용 카드로 나올지 아니면 관세를 위협적으로 부과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